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대비 특강을 이제까지 쭉 진행을 해왔을 때 주요 포인트 핵심 전략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중요한 전략들을 역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보시면 우리가 시험 현장에 갔을 때에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된 문제를 종합서 문제 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기 때문에 문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늘의 문제를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이런 전략이 사용이 됐구나라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문제를 먼저 예시를 드릴 거고요. 어떻게 푸는지 풀이 순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푸는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다 풀려 그럼 딱 보면 답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과정이 있죠. 이걸 보고 답을 고르고 이 과정에서 이걸 소거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신 같은 시험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능력을 테스트하는 흔히 말하면 한 수능 정도의 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HSK 시험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이나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것. 왜냐면 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정답 있고 정답 이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과정을 언급해 놓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과정을 언급해 놓는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독해 1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독해 1부분 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일단은 A, B, C, D 유형을 보는 거예요. A, B, C, D, E 해서 문장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와 어울리는 보기를 고르는 거죠. 서로 대화가 이어지게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라는 거. 그럼 독해 1부분의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됐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럼 일단은 A, B, C, D가 제시되어 있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그 문제와 호응이 되는 대화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막상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답이 딱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를 저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스텝 1. 제시된 보기에서 특정 키워드와 의문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러니까 ABCD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ABCD에서 내가 이거 해석을 난 3급인데 중국어 공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해석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쉬운 것부터 너는 해놓고 특정 키워드와 의문사예요. 네가 주어예요. 샤워 너는 해놓고 의문사 나왔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게 왜, 뭐, 그리고 언제, 누가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3시에 그 친구랑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의문사는 그 대답을 찾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의문사랑 기본적인 특정 키워드를 보는 거죠.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네.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네가 주어야 너한테 뭔가 제시를 하는 거죠. 나갈 때는 우산 가져가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죠? 우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산을 모르시면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혹시 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키워드랑 의문사 위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전거가 나왔네. 너의 자전거는 어떻게 갑자기 고장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3급이 아무래도 초급 단계이고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단어도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기억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의문사랑 키워드 보라고 그랬어. 그다음에 나 지금换一个新的好了 좋은 걸로 바꾸면 좋겠어. 그러면 이라고 나와요. 做自己喜欢的事 내가 하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려운 문장일 순 있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좋아하는 거 나오는데 뭐 이 정도죠. 半个小时 키워드네요. 30분. 집에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A, B, C, D 보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랑 그 다음에 의문사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제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 제가 이제 41번부터 안 적어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할 때 문제풀이를 같이 해서 진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1번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면 제끼고요. 키워드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나왔기 때문에 我的车 이렇게 하면 사용이 되게 길어. 그래서 문제가 나.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자전거 나왔고 고장나는 얘기 문제 나왔고 하니까 키워드가 일치가 돼 다 해석이 안 돼도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사실은 꽤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가 쉬웠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치고 간 거고요. 이제 의문문과 그거에 대한 대답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多长时间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하니까 30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은 거기까지 가는데 멀지 않아. 해석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내가 아직 이 정도까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얼마 걸려 하고 의문문과 그 대답이 호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不好意思 하면 이제 일단 뭔가에 대한 응답이에요. 미안해. 그러니까 뭔가 나왔으니까 내가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너 진짜 오래 기다리게 했잖아. 차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너 왜 늦었어? 미안해. 차가 막혔어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실 때 단어에 짓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한가득 문제에 짓눌리지 마세요. 일단 키워드, 의문사, 그리고 키워드 비슷한 거 답 찾아놓고 의문사에 대한 답 찾아놓고 하면 이제 몇 문제 안 남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만 남겨놓고 보면 확률상 답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텝을 밟는 거예요. 문제풀이 순서를 한 번은 잡아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잡는 것보다도 문제를 이런 절차에서 푸는 것. 속어법 쓰시고요.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남은 거 정리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만 처리하면 이제 끝나요. 이제 보시면天有点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어때? 흐려. 恐怕会下雨.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키워드도 없고요. 의문사라기보다도 그리고 대화에서 이어져서 뭔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진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상급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뒤에 남겨놓은 거죠. 쉬운 문제들 풀면 보기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주어진 단어만 갖고도 충분히 이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조금 흐려서 라는 인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어려우면 공파 아마도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샤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비랑 관련된 걸 찾아야 하는데 우산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우산이 테이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다 풀고 남아있는 보기만 비교해 봤을 때 싼이 우산이거든요. 그럼 비 오는 거랑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 제가 이제 완전히 지금 이 대비 특강은 시험 보기 직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고사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라서 이게 단어 보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 문법이 아니라 이 독해 1이라는 문제 유형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고사장에서 언제 단어 다 생각하고 문법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험 현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공을 다 잡고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데 我发现 발견했대요. 自己对这个工作不太感兴趣. 사실 发现도 모르겠고 뭐 工作对自己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感兴趣 기본적으로 이제 3급에서 볼 수 있는 흥미를 느끼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工作 일에 흥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걸로 한번 바꿔봐. 네가 좋아하는 거. 흥미가 없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라는 얘기예요. 44랑 45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3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41번이랑 2번이랑 3번은 키워드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의문사와 그거에 해당하는 대답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나머지 남겨놓은 이 두 지문이 어차피 45랑 44랑 45 남겨놓고 보기도 B랑 D랑만 남은 상태면 비 오는 거랑 어울리는 거, 일에 대해서 어울리는 거, 그럼 관심, 흥미, 우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문제를 풀 때 3급뿐만 아니라 6급까지도 사실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중국어의 내공도 내공이지만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시험 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을 좀 볼게요. 제가 출제 의도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막 수능 보거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출제 의도 중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출제 의도가 사실은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출제 의도가 뭐냐면 키워드 보란 얘기예요. 그쵸? 질문에 대해서 너네가 대답을 해서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 나중에 조금 실력이 되면 상황 전개 파악할 수 있어? 독해 일은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출제 의도는 시험 처음 준비할 때고 시험 마지막에 끝낼 때, 마무리 지을 때건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전략이 뭐냐면 키워드랑 의문사의 제가 좋아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되게 오랫동안의 오프라인 강의를 경력을 오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서 기억을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반복, 저도 그래요. 공부를 할 때 한 번만에는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아니더라고요. 까먹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의문사,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대비 특강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건 문제 푸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ABCD 먼저 분석을 하고 ABCD도 그냥 단어 모르잖아요. 그걸 다 힘들게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랑 의문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랑 의문사의 쉬운 문제 먼저 풀고 나머지 맥락을 파악하면 남아있는 보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오늘 이 과정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이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그 3급 학생들에게는 쉬운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포인트보다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이 독해 1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3월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